슬기로운 자취생활 특별판 그와 함께 찬스집입니다. 멀고 험한 내 집 마련의 길 그와 함께라면 그의 찬스라면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시간인데요. 내 집 마련의 찬스 어떻게 가능할지 그에게 GH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날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또 흐리고 오후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봄 맞습니다. 날씨처럼.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오후부터 또 내일은 또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니까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그와 함께 참스집 오늘 주제가 직주락이어서 지난번 오실 때 예고를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기사를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SH가 국토부에 참여하겠다고 건의한 곳들을 보니까요. 구리, 광명, 과천, 남양주, 하남 이런 곳들이에요.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3기 신도시 자체가 다 대부분 경기도고요. 예,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제 언론 통해서 알았고 SH에서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게 온 적은 없어요. 아직 정식으로. 네. 근데 이제 국토부나 행안부에 뭐 유권 해석 들어가고 그랬다는데 글쎄 이제 그게 법으로는 지금 안 되는 일이에요. 법으로는 네. 안 되는 일이고 이제 SH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 LH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돕고 싶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이게 SH는 이제 그 문제를 본인들은 우리가 자본이 있으니까 그걸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진단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건의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 신도시는 LH하고 GH하고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GH 구간은 큰 문제 없이 지금 쭉 가고 있어요. 근데 LH가 맡은 구간들이 좀 차질이 생기니까 사실 아마 중앙정부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 일정대로 안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SH가 이제 그런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현장에서 보면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주민들이 LH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순살 아파트 짓기 싫다. 네,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건데 주민들이 이제 그동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에도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GH가 개발하면 그 개발 이득을 경기도에 다시 쓰는데 또 뭐 기금도 나가고 뭐 그래요. 도민들 위해서 활용하는데 LH가 개발하면 이 돈은 다 딴 데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동네 기업이 개발해야 우리가 이익을 본다라는 거를 그동안 학습 효과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커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네, 네. 그러면 SH가 들어오면 그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차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SH도 개발 LH 대신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개발 이익은 다시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가 지금 좀 문제 진단을 잘못하다 보니 마치 LH가 돈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한 것 같은데 돈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뭐 우리 GH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건데 혹시 관련한 기사라던가 청취자 여러분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밑에 깔려 있다. 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주택이 많이 부족하고 네, 네. SH가 본업인 서울에 지금 내년도 아마 10,000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5에서 7만 호 정도는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SH가 그중에 상당 물량을 담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왜 경기도 가서 일하시느냐 이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SH가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제 서울을 개발을 해야 이제 그 지역 서울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집이 많이 부족한데. 네. 그리고 이제 GH가 경기도를 또 잘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요.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와 함께 찬스집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예고를 해주셨던 게 직주락입니다. 말 그대로 직장, 주거, 노는 곳, 그러니까 여가 모두 한 곳에서 하자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장님? 이게 이제 조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이런 걸 한 공간에서 하자. 근데 한번 아나운서님 100년 한 150년 전으로 가보시면 네. 그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150년이요? 네, 그러니까 150년 전에 갔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서울에서 일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네, 네. 그래서 서울 안에 도성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무슨 그때는 아나운서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저런 게 낫겠네. 그 아나운서 같은 직업은 없었지만 책 읽어주고 이런 네. 직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집 근처에서 했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는 것도 집 근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놀고 쉬는 이런 행동 반경은 굉장히 작아요. 아. 그러니까 요새처럼 길에서 버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거죠. 아,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에 그냥 직주락을 살아온 거예요, 사실. 원래 그렇게 원래가. 살아왔는데 점점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예, 예. 이제 멀리 뭐 이제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점점 주거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딱 100년 전에 아. 그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예. 만든 사람이죠. 그 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당시 미국 근로자가 2달 월급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다 사죠. 그렇겠네요. 그 포드 T형은 그 8번째 모델은 1,500만 대가 팔린 걸로 돼 있어요. 와. 그 당시 인구 생각하면 엄청나게 엄청난 많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내가 더 멀리 다니고 도시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하고 일터하고 멀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포드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 직주락 계속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한 100년간 그렇게 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맞네요. 근데 지금은 진짜 다 멀어요. 직장, 나 사는 집. 그래도 놀러 가려면 또 아침부터 주말에 일어나서 챙겨야 돼요. 또 나들이 챙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경기도민들 출퇴근 보통 서울로 많이들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버스에서 보낸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네. 말이에요, 사실상. 집과 직장을 가깝게 직주, 근접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장님.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행동 반경을 우리가 줄여야 네. 그 시간을 더 나은 데 쓰겠죠. 뭐 내가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값을 낮춘 이후로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가능하면 집하고 일터는 분리한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도시계획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이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집하고 직장을 분리하자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직장들이 굴뚝 연기 나는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안 좋죠. 그렇죠. 연기 나는데 네. 저 매연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공장은 별로 없어요. 저 개도국에는 있지만 아직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되면 자 그래서 이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직주가 멀어진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게 당연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생활을 우리가 적응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스스로가 약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직장이랑 집이랑 너무 가까우면 회사 일 생기면 자꾸 불러내는 거죠. 가까운 그런 거죠. 사람. 예. 그럴까봐 사실은 그렇죠. 좀 멀리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가끔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예. 그리고 한정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동선을 좀 짧게 네.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주 근접이 훨씬 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3년간 예.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쓸고 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못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들 했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재택에서 맞습니다. 다시 원위치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시 회사 나오라니까 이게 참 굉장히 네. 그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갈까.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지금 재택 허용되는 게 우리나라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대부분은 아직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재택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 도시를 만들 때 아예 직주락을 일치시켜서 그러니까 뭐 한 건물이 아니라 한 동네에서 놓고 코로나 시절에 누렸던 그런 거를 좀 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이 직주락 도시 모델로 삼고 있는 후보지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게 이제 판교 같은데. 판교요. 판교는 이제 지금 1, 2, 3판교가 있는데 3판교는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IT 기업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또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은 이제 업종의 특성상 이분들은 이제 R&D가 주다 보니까 조금 재택을 하거나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아예 상당히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업종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한 군데 몰아놓고 하자 직주락을.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판교를 다 직주락으로 지금 모델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1판교는 이미 개발이 끝나서 안 되고. 그렇죠. 예, 2, 3판교. 그리고 2, 3판교를. 예, 2판교는 지금 건설 중이고 3판교는 곧 하거든요. 예. 판교를 언급해 주셨어요. 말씀하셨듯이 스타트업, 벤처 이런 것들이 많은 단지다 보니까 주중에는 사람들로 많이 붐비죠. 예. 근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나요? 이것도 하나의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1판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서 부분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실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2판교, 3판교는 주택을 좀 넣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입주 기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짓는 주택 입주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법적 검토 거쳐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판교가 이제 2판교, 3판교 직주락 도시로 변신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주거 기능 또 놀이 기능까지 사실 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주거와 놀이 기능을 그 안에 어떻게 좀 다시 네. 복합적으로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도시 만들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만들었어요. 경건한 건 어떤 거죠? 특히 주택가는 뭐 들어오면 안 되는 업종들 많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삼판교에 무슨 뭐 나이트클럽을 만들자 이런 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놓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네. 지금 이판교에서 시험적으로 해줬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데이를 해서 네.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아이스크림 이렇게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자. 그걸 한 달 해보니까 와인데이도 해달라 뭐 이런 또 요청도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역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그렇죠. 이제 구성을 해서 예, 예. 그 안에서 여가와 놀이가 가능하게끔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성하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놀 수 있는 공간들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공간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도시 만들 때 별로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공연장도 한참 저 버스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활 옆에 좀 붙여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면 이 주택 문제가 그냥 주택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 공급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해서 추진 중이신 이 직주락 도시 플랫폼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난 100년간에 이제 거대 도시에서 사는 삶, 그 다음에 직장하고 주거하고 분리된 삶이 길들여져 왔는데 이런 게 과연 적합한 거냐? 우리가
그 행태에 대해서. 근데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제 지난 100년간 만들었던 도시를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기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도 네. 뭐 같은 지금 생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는 네. 2기까지는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이 타깃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 둘.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개는 아빠가 또는 뭐 가장이 열심히 길에서 시간 버리고 시달리면 나머지 3명은 편하잖아요. 아, 네네. 좋은 공기 마시고. 이제 그게 신도시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죠. 달라졌죠. 지금은 저기 표준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강아지. 이게 표준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실제로 1, 2인 가구가 지금 거의 70% 육박하거든요. 맞습니다.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1인 가구도 한 35%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 개념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직주락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가 살면서 일도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사장님. 끝으로 또 다음 편도 살짝 예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편 제가 뭔지 써진 걸 봐야 되는데 GH 변화와 혁신. 제가 GH 변화와 혁신을 다음 주에 다음에 이제 저 GH가 올해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은 다음 달에요. 26년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임 1주년에 거의 다가오고 제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왔으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혁신을 했냐 또 26년 동안 뭐가 달라졌냐 그런 이야기. 다음 편 주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